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을 축제의 도시로 물들인 춘천 마임축제. 극장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마임 공연부터 걷다 보는 마임까지 마임으로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의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춘천 마임축제. 이곳에서는 또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무슨 공연 보러 오셨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뭐야, 공연 보러 오셨는데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오셨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많이. 여기 있네. 콜렉티브 랩쇼. 그게 무슨 공연인데요? 저 잘 모르고 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죠. 먼저 배우들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Thomas and this here is David and we are from Collective Lapso Cirque. We are here in Korea to perform our show Obvio. Obvio is a show that we have been touring all over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and it's been a pleasure to get to show it to the Asian audience for the very first time. 컴컴한 무대에 등장한 두 사람. 두 사람의 공연자는 나무 판자와 의자, 밧줄 등 매우 단순한 도구를 활용해 균형을 찾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Well, for me, the meaning is just the balance between two very different people. At the beginning, you can see, in the show, like at the beginning, they bothering each other a bit, and then at the end, they are one. So it's like in real life. 조용한 무대 위,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긴장되고 불길한 배경음악과 공연자들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무대를 채웠는데요. 휴,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긴 판자 끝 의자 위에 가로놓인 나무 토막 위에 올라서서 마치 시소를 타듯 균형을 맞춥니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객석에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 오히려 공연자들이 놀란 관객을 안심시키는데요. 에? 거기서 또 일어난다고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완벽한 균형을 이룬 모습과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하는 순간의 안도감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말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런 또 상황극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뜻밖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 과정이 있었을지가 너무 신기했고, 그걸 통해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 작업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It was great. It's different each night and every country we perform, the reaction is different. And we enjoyed it. We enjoyed it a lot. We are happy we could have been here. And we hope to come back to Asia again soon. 춘천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길과 함께 휴식과 힐링의 장소인 석사천. 갑자기 사람들의 눈길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요. 음악에 맞춰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걷다 보는 마임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걷다가 보는 공연인 거예요? 네, 이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보는 공연인 거죠.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이고 뭔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운동을 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 엔터테이너이자 유튜버 쇼갱입니다. 오늘 뭐 어떤 공연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작품명 신의 야바위. 현금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얼입니다. 출전 사람들을 뜯으러 오셨네요. 아, 예. 뜯으면서 또 배워가야죠. 예.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뭐 돈 뜯어 말 너무 하시네요. 예. 공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고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돈맛을 돈맛 좋아하시나요? 돈맛. 제가 돈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슬은 몇 번째 컵 안에 있을까요? 기다리세요. 아직 있어요. 당당하게 손을 든 친구. 야 100만 원 걸어. 돈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요? 돈 꺼내주시겠어요? 거침없이 뛰어나가는데요. 니네. 아빠 1번이래. 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오, 소신 있네. 모두가 1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을 정하는 패기. 과연 결과는? 1번. 들어가. 엄마 때문에 10,000원이 털렸어. 엄마 1번이라고 그랬잖아. 다 1번이라 그래. 너 빼고 다 1번이라 너 빼고 다 1번이야. 너 빼고 다 1번이라. 나가서 맞춰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때 나 괜찮아요. 애가 행복했으니까 됐어요. 도하나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지?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유쾌한 소통으로 웃음 가득한 공연장.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환하게 빛날수록 마임 공연의 열기도 더해집니다. 이야기와 소통, 공감을 중심으로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임 시티즌의 히히낙낙.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네요.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마임을 느낄 수 있는 공연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마임까지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마임도 예술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마임이 찾아왔는데요. 춘천 마임축제 덕분에 춘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인가요?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라 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 삶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청춘극장 녹음 현장으로 가봅니다. 꽃들도 미소 짓는 화창한 어느 날.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오늘은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연극, 그중에서도 라디오 연극으로 풀어내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들어서는 입구부터 멋진 작품들이 반겨주는데요. 집안 곳곳 웬 작품인가 했더니 시니어 작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어머머머. 오늘 함께할 오선민 작가님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특별활동반 문예반에 들어가서 계속 쓰면서 대상 오선민 이름이 불려지길 바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죠. 어릴 때부터 글쓰기의 두각을 나타냈던 선민 씨. 공부와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2008년 40대 나이에 등단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펼치지 못했던 그 꿈이 이제야 날개를 달게 됐죠. 2008년도면 등단은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남매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그러느라고 제 꿈을 못 펼쳤죠.
가족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남았던 선민 씨. 그러나 배움과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과 결혼 이후에도 그녀의 글쓰기는 계속됐고 든든한 조력자인 남편의 도움으로 방송통신대도 입학해 학업도 지속했죠.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빛이 점점 더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아요. 초롱초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저도 초롱초롱해질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된다는 선민 씨를 따라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얼른 회복하세요. 산모의 첫 미역국을 먼저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연극 무대를 앞두고 한창 대본 연습에 열중인데 어떤 무대를 준비하나 했더니 바로 연기와 목소리만으로 진행되는 오디오 극장입니다. 라디오 청춘 극장. 일단 저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때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라디오 청춘극장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원고들을 쓰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오디오 드라마의 역할들을 나눠서 오디오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으쌰 으쌰 이런 소리 좀 내주시면 돼요. 으쌰. 아 며느리 되게 무거운가 봐. 으쌰. 예, 어여 일어나서 미역국 좀 먹으렴. 그래야 기운도 차리고 조금 있다 수련도 하지 않겠니? 어서 일어나 먹으렴. 어서 일어나서 이거 미역국 좀 먹어봐라. 먹으렴 이렇게 잘 안 하잖아. 수강생들이 직접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다 보니 인생이란 공통분모 아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숱한 인생의 굴곡에도 공감하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 실력은 좀 어떤가요? 잘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드라마 작업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기름이나 뭔가를 만나지 못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시면서 뭔가 그 불씨에 뭔가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할 만한 역할도 있을까요? 저도 끼워주시나요? 글쎄요. 역할이 딱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참에 저도 오디오 연극 배우에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과연 저한테 딱 맞는 역할은? 자, 환자분하고 식판을 놓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 네네. 너무 화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화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 처음 선보이는 저의 연기 실력 잠시 후 공개됩니다. 레디, 액션! 오늘은 수강생들의 작품 중 선민 씨의 자전적 시나리오로 연습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아들을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순간들,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미역국 훔쳐먹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는데 병실에서 마침 그 산모가 미역국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귀가 번쩍 뜨였겠어요. 지금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 또래 세대들은 이때 상황을 알거든요. 지난 인생 속 사연과 지금의 열정이 더해진 라디오 청춘극장. 이제 그 막을 올릴 시간. 어르신들의 특별한 순간이 마이크에 담깁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누워라. 아범도 곧 온다고 했으니 걱정 말고. 정수는 수술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가스도 나오고 미움도 먹고 이제는 밥을 먹고 회복하는 중이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았나? 아들일까 딸일까? 부럽다.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얼른 회복하셔요. 산모의 첫 미역국을 먼저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꾸준히 일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정수는 허투루 듣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돌아본 인생길 위엔 한 고비 또 한 고비 삶의 흔적들이 나이테 같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쓴 게 그냥 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극으로 함께 연기를 하시잖아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눈 감고 여러 가지를 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귀로만 소리로만 들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더라고요. 영상으로보다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오디오 드라마로 연기하면서 희망과 꿈을 함께 공유한 시간. 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눈을 봤거든요. 너무나도 정말 초롱초롱하게 진짜 젊으셨을 때 그 청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런 생각들 좀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디오 극장의 매력이겠죠. 본인들이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입이 잘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의 연기는 어땠나요? 오늘 우리 지은님의 연기는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그 연기는 정말 좋았다. 어때요? 지은이표 아카데미급 식판 연기. 그 소리는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가 청춘이다. 즐겁게 일한다는 거. 이렇게 신나게 사는 인생이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제 청춘이 살아나는 데서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청춘이란 삶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이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어르신들의 진실된 사연으로 만나본 라디오 청춘극장. 앞으로 이들의 청춘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청춘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청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라디오 청춘극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원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10살 지기 제 동생 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정원에 가기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코스를 짜봤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민트야, 해볼까? 출발! 고고! 사람과 동물 모두 편안하게 힐링하는 동물 친화 도시 순천. 자유롭게 정원을 누비는 민트의 행복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시죠. 정원으로 여행은 오고 싶은데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순천시에서는 보호자가 박람회장을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연중무휴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반려견들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국가정원 놀이터 반려견 돌봄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트 예약하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접수하기 전에 일단 처음으로 하는 게 최고 측정판에서 최고를 재는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민트를 한번 재볼까요? 어떻게요? 네, 여기 놔두시고요. 네. 이렇게 치고가 40cm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아. 민트는 한 25 되거든요. 민트는 25cm라 네. 통과입니다. 아, 너 일단 키는 통과를. 통과됐어요.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만 입장하도록 꼼꼼하게 관리되는 놀이터. 네, 준비해 왔어요.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트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신난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봐봐. 와, 친구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엄청 좋다. 너른 잔디밭에 흥미로운 놀잇감이 즐비한 반려견들의 천국. 체구에 따라서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살뜰하게 돌봐주는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민트는 벌써 익숙해졌는지 새로 사귄 친구와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민트 누나 유라 씨, 걱정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저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좋고 일단 민트가 좋아하는 걸 딱 보니까 아, 이곳이 반려견 맞춤형 공간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처음에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요즘에 반려견 1,500만 시대잖아요. 반려인. 반려인부, 근데, 네. 예, 정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강아지를 차에 두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가족이 한 분 남아서 못 들어가시니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관광지 최초 돌봄 서비스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일하는데 아주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의 걱정과 달리 잘 노는 경우들이 많나요, 이렇게? 저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5분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반려동물 뭐 활동사라든가 매개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가 분들이셔가지고 반려견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시고 하니까 또 너무 평화롭게 잘 놉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맡길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3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아주 이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5일부터 4시간으로 연장해서 하루에 4시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반려견을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국가정원 내를 좀 둘러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걱정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민트야, 누나 이제 갈게. 잘 놀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잘 놀 수 있겠어?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잘 놀 수 있겠어?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갔다 올게. 아, 우는 거 아닌가 몰라. 민트야. 민트? 민트. 누나 여기 있잖아. 민트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정원 산책에 나서 볼까요? 조선시대의 정원 양식을 재현해 놓은 한국정원으로 갑니다. 한국정원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정원을 가꿨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온전한 자연 속에서 고즈넉한 여유를 즐겨봅니다. 너무 좋다 진짜. 한국정원 느낌이 정말 국가정원이 아니라 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나면서 연못 있고 냇물 흐르고 풍경들이 와 너무 힐링인데요? 아 근데 우리 강아지 민트는 잘 있으려나? 잘 있겠죠? 잘 있겠죠? 오! 문자 왔어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역시 우리 민트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반려견의 상태를 알려주는 보호자 안심 서비스는 보호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줍니다. 신나게 뛰어놀았으니 곱게 단장하고 유라 누나를 기다려볼까요? 보습제까지 발라주는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우리 민트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아이고 어구 잘 있었어. 누나 끝났어. 제가 한참 잘 놀다 왔는데 덕분에 어떻게 큰 문제는 없었나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민트가 분리불안은 조금 있는데 네. 그래도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네. 대변 활동도 여러 가지 하면서 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안심이 좀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민트가 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항상 중간중간에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래도 고객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사진하고 영상 보내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순천에 놀러 오시면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용 지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순천 돌봄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오, 아니 이렇게 풀 서비스를 받고 나서 뭔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 네. 최초로 하다 보니까 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괜찮았어? 좋았대요. 편했대요. 민트야 좋았지? 좀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요. 민트야, 이리 와. 민트야, 이리 와. 민트야, 여기 좋지? 잠시나마 헤어졌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의 산책이 가능한 그린 아일랜드를 찾았습니다. 폭신폭신한 잔디가 넓게 펼쳐진 정원은 그야말로 반려견들의 천국이죠. 자주 오세요,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반려견 동반 이렇게 지역이 돼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강아지들이 네.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맞아요. 네. 잔디밭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경계를 안 하고 싫어하지 않는 게 네,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오실 것 같으세요? 반응 봐서는 맨날 올 것 같은데요. 반응 가서는 매일 오셔야겠어요. 네. 한 번 이미 맛을 본 이상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 반려견과 함께 하려면 패티캣도 아셔야겠죠. 목줄은 꼭 채워주시기, 또 용변 시 바로바로 치워주시기, 또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착용하기 꼭 지켜주세요. 가자!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정책은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죠. 자연과 사람, 반려동물까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천에서 행복한 정원 나들이를 즐겨볼까요? 지난 4월 11일 강릉 난곡동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특히 이번 산불은 펜션 단지에 피해가 컸는데요. 피해 상황과 피해 규모 그리고 그 안에서 있던 그런 상황들은 진짜 지옥이에요. 시에서나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건물주 위주로만 지금 다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세입자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정작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같이 펴줘야지. 저희가 생사를 오갔잖아요. 생사를 오가고 불을 보고 그런 모든 집행이 주거자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게 그 뭐 구호나 모든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집을 잃은 사람도 살 곳을 잃은 사람도 똑같은 피해자인데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세입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말 불나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너무 힘들고 외롭게 싸워가고 있으니까 같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인 그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린 산불 피해 현장. 화마가 휩쓸고 간 지 벌써 2달이 다 돼가지만 피해 흔적도 이재민들의 고통도 여전한데요. 오랜 시간 읽어왔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최양훈 씨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펜션 2동 하고요. 저 소매점 1동 하고 제 젊은 청춘들이 이래서 저의 젊은 청춘 다 날아갔습니다. 이번 산불은 당연히 예고된 산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이후에도 이후에 이제 나무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나무들을 자르신다든가
그 모습은 화재 나기 이전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이고요. 이번 산불은 강풍에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끊어졌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재민들은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출 문제들이 좀 물꼬를 트여서 저희가 최소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상복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철거하고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건축주들은 보험료랑 그리고 다른 그 대출 저금리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게끔 잡혔어요. 결국 세입자만 지금 900으로 이네들 생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다 죽인다는 거죠. 빨리 우리도 대책을 얼른 세입자들이 세워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뭐 반파, 전파 뭐 이게 나올 때 이게 아니다 싶었잖아. 그럴 때 얼른 그게 피해 안내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임대인이 포함된 것처럼 한 전파 반파를 나눠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결국 사각지대에 몰리는 건 점점 손에 몰리는 건 세입자예요. 저는 이제 사근진이라는 강릉의 사근진이라는 쪽에서 그 펜션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펜션은 9시 3분 정도경에 이제 불이 들어와서 한 3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전소가 됐고요. 지금은 주인분이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할 말은 많은데 참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다리던 이제 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봐도 세입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거에 전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셔서 눈물만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면은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비는 주택 기준 최대 4천만 원.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900만 원에 불과한데요. 주택 소유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지원 금액에 세입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네, 생업이 그냥 하루아침 그냥 다 없어졌어요. 강릉에 내려와서 그동안 모으고 벌어놓은 모든 게 하루아침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건물주분들도 화재로 건물을 잃으시고 피해를 많이 입으셨지만 실제적으로 건물을 하나부터 뭐 1층부터 저희 같은 경우 4층까지 하나 글씨 하나 쓰고 닫고 걸레질하고 그 자체를 저희가 다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지금 받는 게 없더라고요. 세입자라는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을 져달라고 때를 쓰고 없는 일을 뭐 없어진 거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똑같은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건물주분들도 건물을 잃으셨으니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강릉에 자리 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본 금액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닌데 도움이라기보다 그냥 알아달라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저희가 유지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지키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전에는 뭐 보상 나오면 어느 정도 챙겨줄게, 다시 건물 지으면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해놓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저는 내용 증명 받았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화재로 인해 모든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라.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뭐 보상부제를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더 뭘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강릉시도 저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 워낙 뭐 피해가 또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세입자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정작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같이 펴줘야지. 불이 났던 4월 11일.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간신히 몸은 피했지만 눈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에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요. 언제쯤 화마의 상처를 딛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5천, 1억 이런 걸 이제 돈을 쌈짓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전 재산을 다 박아가지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었죠. 희망은 솔직히 이 매뉴얼 착자를 보면서 그 완전히 희망은 사라졌고요. 결국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저희처럼 그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집행하는 기관이 정말 누가 피해자인지 한 번만 나와서 정확하게 눈으로만 봐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뭐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뭐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하게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로 건물을 오르내리죠. 저도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친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무슨 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가서 그래. 오 놀래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119 안전체험 마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진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당장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닥친다면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안전사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찔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게요. 원주시 반곡동 특별한 안전교육시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달 문을 연 119 안전체험 마을입니다. 제가 원주 소방서에 온다고 해서 딱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소방서랑은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뭐 지진이라든가 화재 그리고 피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 체험 장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 그래서 119 안전체험 마을은 실제 현장처럼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목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자연재난이 와도 이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예, 화재가 나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어린이들도 제법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그렇다면 최근 발생 횟수가 잦은 지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머리가 다치면 손하고 발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고 꼭 방석이 아니라도 딱딱한 어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면 돼요.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포를 꺼요. 지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죠? 자, 배우긴 했는데 이 개구쟁이들이 과연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금방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듯 흔들리자 다행히 배운 대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는 친구들. 와, 진도 7.0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처음 경험하는 지진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은 어린이들. 흔들림이 멈추자 재빨리 비상구로 탈출해 봅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탈출! 내가 뒤는 내한테 맡기라고! 탈출 뒤는 내가 책임질게. 네, 무사히 탈출해서 다행이긴 한데 결국 아무도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한 거 있죠? 이래서 평소에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뉴스나 그런 데서 보면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가 부모님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든가 소화기 사용법도 배워서 이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안전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체험으로서 또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 등을 미리 배우면 또 재난이나 위급 상황 시에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교육 하잖아요. 이게 국영수만 조기교육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안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조기교육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소방관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 소방관처럼 멋지게 복장을 갖추고 화재 안전 체험에 나섰습니다. 안전핀 안 뽑았어. 나는 빨리 쏴야 돼. 그리고 노즐을 뽑았어. 안 나가네. 자, 안전핀 뽑아보세요. 뽑혀요? 손잡이 레버를 누르고 안전핀을 뽑으면 당연히 안 뽑히겠죠. 여러분이 당황하면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전핀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손잡이를 누르지 말고 안전핀을 뽑으세요. 자, 본격 화재 진압에 나선 꼬마 소방관들. 불 앞에서 꽤 진지한데요. 초등 진화에 성공하자 웃음이 빵끝. 근데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대피. 대피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와, 이 불이 나면 사방이 깜깜해지고 연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비상구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불이 나면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피 방법 꼭 숙지해둬야겠더라고요.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체험 위주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우리의 집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데요. 저번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불 네. 났는데 제가 껐어요. 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고? 네. 어디에 불이 났어요? 거실 쪽 그 플러그 쪽에. 아, 거실 플러그에 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저요? 그 소화기로도 안 돼서 그냥 컵에 물 받고 이렇게 했어요. 뿌렸어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바로 집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집에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다가 손 화상 입거나 베이거나 그런 적이 많죠. 아, 그래요? 아, 우리 친구인데 요리를 벌써 해? 네, 배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그때처럼 이제 손을 베이거나 막 이렇게 손에 화상이 뜨겁게 데이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요? 그 베일 때 하면은 이제 약간 지혈 좀 조금 하고 구급상자에서 약간 손 같은 거 꺼내서 먼저 지혈 먼저 하고 또 이제 밴드 같은 것도 붙이고. 야, 너가 안전교육 강사해야겠다, 야. 잘하네. 유치원 때 소방관으로 진짜 소방관으로 처음 학습 그때 간 적 있는데 그때 알려주셨는데 그때 배웠어요. 이번엔 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을 체험해볼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커지기 전에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피난기구가 바로 완강기입니다. 근데 지금 타보려고 하니까 약간 어때? 기분이 어때? 무서워요. 무서워요? 고층에서의 화재에 대비해 완강기 탈출을 시도해봤는데요. 나중에 위험할 때 무서우면 안 된다. 멋있어, 멋있어. 자, 그럼 오늘 안전하게 잘할 수 있죠? 네.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화이팅! 건물 대피 공간에 완강기가 있지만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에 밀착시켜 끼운 후 건물 벽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고도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입니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사람이 갇혔어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승강기 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119 안전체험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생명을 일단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안전. 안전은 행복의 시작입니다.